어느 시대에나 인류는 세계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다루고는 합니다. 문화학이나 종교학에서는 세상이 어떤 종말을 맞이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종말론이라는 특별한 전문 용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에는 신들과 악마의 세력이 최종 결전을 벌이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다 해도 우주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종교인들의 몫이던 것이 연구자들에게 넘어갔을 뿐입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곳이자 과학적인 이론과 전문가들의 지성이 이끌어낸 결론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다가올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잠시 손을 멈추고 편히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빅 립.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번 영상으로 보내드리는 것은 인류나 지구의 멸망이 아닌 우주 전체의 종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연구자가 주장하는 첫 번째 패턴은 이른바 빅 립설입니다. 이 설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이 판명된 이후 생겨났습니다. 빅 립 시나리오는 우주가 가속하면서 팽창을 계속할 경우 발생합니다. 이 경우 어느 시점에서 우주의 팽창력이 천체가 가진 중력을 상회합니다.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는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편합니다. 풍선은 모양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순순히 부풀지만 결국 터지고 맙니다. 부풀리는 공기 압력이 풍선 모양을 유지하던 물질 강도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주는 풍선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붕괴 과정은 조금 다를 것입니다. 계산에 따르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앞으로 220억 년 정도입니다. 마지막인 10억 년이 될 때까지는 먼 곳에 있는 은하단이 조금씩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 외에는 이변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우주 종식 10억 년 전이 되면 우주의 팽창력이 은하단을 연결하는 중력보다 강해집니다. 우리 은하의 은하단도 무너지며 결국 종말의 시작이 찾아오게 됩니다. 빅 립이 오기 6천만 년 전이 되면 다른 은하가 붕괴하며 관측 가능한 우주는 혼돈의 성단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주 종식 3개월 전이 되면 행성들이 궤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대략 이 순간부터 모든 생명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빅립 30분 전이 되면 행성이나 항성 자체도 붕괴합니다. 1나노초 전이 되면 원자가 붕괴하고 궁극적으로 우주는 연결되지 않은 입자들만 남게 됩니다. 입자들은 빛의 속도를 넘는 속도로 서로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결코 충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실에 일어난 것을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함몰, 빅 크런치. 빅 립은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한없이 팽창시키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마치 바람이 빠진 것처럼 팽창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력이 우주를 조금씩 수축시키기 시작합니다. 우주가 작아질수록 우주의 온도는 올라갑니다. 최종적으로는 행성이나 그곳에 사는 생물은 모두 까맣게 타버릴 것입니다. 행성들이 항성에 낙하하거나 우주 온도가 수천 도에 이른 뒤에도 더욱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물질은 모두 블랙홀로 수축하고 맙니다. 그 블랙홀도 서로 충돌하며 단 하나의 블랙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단 하나 남은 블랙홀 또한 자신의 질량에 의해 끝내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 붕괴의 순간이 바로 새로운 빅뱅, 낡은 우주의 종언이자 새로운 우주의 시작입니다. 그 후 젊은 우주는 다시 팽창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열죽음. 우주의 열죽음설은 학술 이론 중 가장 오래된 설로서 빅뱅설과 현대 우주상이 형성되기 훨씬 전인 1865년에 나왔습니다. 올라프 스테이플던이 1937년 발간한 스타메이커라는 SF 소설에서 열죽음은 현대의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멀지만 훌륭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열죽음 이론은 발표 초기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게 살아남아 수많은 연구자가 현재도 이 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설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머지않아 특별한 사건 없이 그저 차가워질 뿐입니다. 폭발이 일어나지 않으면 수축도, 천재지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별을 낳는 성간가스가 모든 은하에서 바닥이 나버립니다. 황색별, 백색별, 청색별은 나이가 들어 죽습니다. 적색 외성은 꽤 오랫동안 살지만 역시 머지않아 사라집니다. 수조년이 지나면 우주는 백색 외성과 블랙홀의 세계가 되고 두 천체도 머지않아 모두 사라집니다. 백색 외성은 소멸하고 블랙홀은 호킹 복사에 의해 증발합니다. 우주가 그 후 어떤 운명에 처할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계산에 필요한 이론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터널 효과로 인해 모든 물질이 철로 바뀔 수도 있고 물질이 소립자로 분해되어 온 우주가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양자로 뒤섞인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생물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우주의 열죽음에 대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가설이니까요. 은하 바이러스. 지금까지 소개한 우주종말 시나리오가 너무 지루하셨던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색다른 멸망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인지 물질 가설은 어떠신가요? 쿼크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쿼크는 물질의 기본 입자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주의 물질은 주로 업쿼크와 다운쿼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외의 종류들, 예를 들어 스트레인지 쿼크 등은 연구실 안에서는 얻을 수 있지만 곧 붕괴되고 맙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스트레인지 쿼크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업쿼크와 다운쿼크와 함께 물질 구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설이 존재합니다. 이런 물질은 스트레인지 물질이라고 불리며 이름 그대로 이상한 존재입니다. 이상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며 거의 붕괴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물질은 만지는 것을 모두 스트레인지 물질로 바꾸어 버립니다. 스트레인지 물질은 중성자성의 핵 속에서 형성되며 중성자별이 서로 부딪혔을 때나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 붕괴했을 때 겉으로 방출됩니다. 그때 스트레인지렛, 즉 기묘체라고 하는 입자가 나타납니다. 이는 스트레인지 물질의 작은 입자로 대기 중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떠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주를 떠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비교를 한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묘체가 항성이나 행성에 돌진하면 그 별의 물질을 즉시 스트레인지 물질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스트레인지 별 역시 물질을 흩뿌려서 그 주위를 도는 행성을 감염시키고 그것이 또 근처의 항성을 감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감염이 은하 전체에 퍼지면서 근처의 은하에도 미치게 됩니다. 수십억 년이면 온 우주가 단단하고 뜨겁고 깨지지 않는 스트레인지 물질로만 구성될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우주는 수축이나 붕괴를 하지 않는 한 끝없는 시간 동안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선 밖에는 시간 내에 다 다루지 못할 정도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을 다 흡수해버린다는 진공설이나 우주상수가 변동하여 생명의 존재를 지탱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이나 공유로 피드백을 해주신다면 이런 이슈들을 더 많이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재미있는 주제를 앞으로도 탐구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